잠깐 또 벨트 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벨트 사고 친구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티파니에서 조금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신다고 해서 다시 매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쁘다. 이쁘다. 대박. 이게 그 유명한 티파니 세팅 그쵸? 4천만 원 하나? 6천만 원. 대박. 야, 이게 1.5캐럿이래. 결국에 내가 사버렸어. 네, 감사합니다. 짠! 바로 제가 구매한 것은 티파니 키였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티파니에는 되게 많은 시그니처 아이템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거는 식스프롱이라고 불리우는 다이아몬드 세팅 프로포즈링 가장 유명하고요. 두 번째는 T 모양을 하고 있는 T 시리즈들, 그리고 세 번째는 티파니 키예요. 티파니 같은 경우는 장르가 다양하다 그래야 되나? 하이 주얼리 브랜드를 보면은 어떤 것에 좀 특화되어 있다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타사키라는 브랜드는 진주로 좀 특화되어 있는 브랜드고, 방클리프 앤 아펠 같은 경우는 원석으로 좀 특화가 되어 있는 브랜드죠. 이 티파니 같은 경우는 장르가 좀 다양해요. 몇십억짜리 다이아몬드 원석부터 좀 저렴한 실버까지도 다루는 브랜드거든요. 명품이라고 하면 좀 낯설기도 하고 어렵고 넘사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티파니 브랜드는 좀 대중적이고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티파니 같은 경우는 은제품부터 다루고 있거든요. 매장에 들어가시면 아주 비싼 제품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10만 원대의 실버 제품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 브랜드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는 라인을 나누잖아요. 세컨 브랜드라고 해서 마크 제이콥스와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 클로에, 시바이 클로에, 발렌티노, 레드 발렌티노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티파니 같은 경우는 이 가격과 컨셉과 상관없이 모두 티파니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모두 한 매장 안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하이 주얼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실버 제품을 만들지 않거든요. 근데 이 티파니 같은 경우는 아주 심플하고 실용적인 실버 제품부터 아주 고귀하고 값비싼 다이아몬드까지 취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컨셉이 한 매장 안에서 모두 잘 된다는 게 대단하다는 거야.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10만원짜리도 안 되고 10억짜리도 안 돼서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10만원대의 실용적인 제품과 10억짜리의 파인 주얼리가 같이 동시에 잘 된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한 식당에서 떡볶이도 팔고 있는데 미슐랭도 같이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떡볶이도 잘 되고 미슐랭도 잘 된다는 거예요. 2019년에는 그 안에 숨어있는 브랜드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냥 단순히 이게 재미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본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브랜드를 만드는데 어떤 도움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티파니를 뛰어넘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나온다면 정말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구매한 티파니 키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베이스는 화이트 골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안쪽은 모두 다이아몬드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제 목걸이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 가운데 부분 옐로우 다이아몬드에 있어요. 옐로우 다이아몬드는 사실 티파니에서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1878년에 남아프리카의 팀벌리 광산에서 자그마치 287.42캐럿의 옐로우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티파니가 산 거예요. 1kg도 콩보다 작아요. 좁쌀만 해요, 사실. 그러니까 엄청 난리 난 거지. 이 광물 세계에서 문구점 하던 사람이 킹 다이아몬드를 사서 그 다이아몬드를 산 티파니란 누구인가 이러면서 아마 티파니가 이 다이아몬드 시장에 엄청 임팩트 있게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크고 비싸고 대단한 다이아몬드를 매입했다는 것만으로 사실 이 자리에 오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걸 구매함과 동시에 간을 날려먹었어. 가장 아름다운 빛과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다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287.42캐럿의 다이아몬드가 128.54캐럿의 쿠션 브릴리언트 컷으로 탄생했다고. 이게 바로 티파니 정신이에요. 크기보다 아름다움이 더 중요한 거지.
크면 뭐하냐, 빛이 아름답지 않은데. 전 세계에서 이 다이아몬드쟁이들이 다 놀래버린 거야. 그 큰 다이아몬드를 다 쪼개서 팔았으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데 가짜는 부분을 다 커팅해버리고 가장 엑기스 부분만 탁 남겨둔 걸 보고서 전 세계가 아마 놀랬을 거예요. 다이아몬드와는 1도 관계없는 일로 시작했지만 다이아몬드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세, 이 과감한 커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티파니라는 브랜드는 사실 민트 컬러가 아니라 저는 옐로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탄만 보신 분들은 티파니 하면은 민트 컬러 그 언니가 10분 동안 얘기한 이 민트 컬러를 생각하시겠지만 2탄을 보신 분들은 이제부터 티파니는 뭐다? 바로 옐로우입니다. 제가 그 수많은 티파니 키 디자인 중에서 옐로우 다이아몬드가 포인트로 들어간 스타키를 구매한 거는 1800년대 티파니의 그 정신을 리스펙트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1600만 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장에 가서 이 제품과 똑같은 제품을 찾더라도 이 안에 들어있는 다이아몬드의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이아몬드나 원석 같은 희소한 광물 제품을 구매할 때는 운이 좀 따라줘야 돼요. 제가 1년 전부터 이걸 구매하고 싶어가지고 1년 동안 거의 10번 넘게 갔었는데 그동안 제가 봤던 이 옐로우 다이아몬드는 상당히 레몬 컬러에 가까웠거든요. 이번에 갔을 때 딱 이 컬러가 약간 호박빛 나면서 그 IPA의 그 진한 컬러. 어릴 때 제가 맥주 먹을 때는 카스 제일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카스 좀 싱거워서 잘 안 먹거든. 카스 먹을 때는 소주 좀 섞어줘야 돼요, 요즘에. 그래서 맥주 취향이 바뀌듯 제가 만약에 20대 때 이 목걸이를 샀다면 그 레몬 컬러의 그 상큼함을 원했을 테지만 지금 나이에는 진한 컬러의 브라운에 가까운 옐로우 컬러가 훨씬 분위기 있고 오래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옐로우 다이아몬드 같은 유색 보석을 사실 때는요, 매장에 가셔가지고 그냥 기분파로 이거 살게요 하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내가 이걸 살 수 있다면 오늘은 레몬 컬러 사보고 내일은 IPA 컬러 사보고 하겠지만 평생 동안 단 하나의 다이아몬드를 사야 된다면 절대 충동 구매를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나의 운명 같은 컬러를 찾기 위해서 여러 번 매장 방문을 하시고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사실은 나는 이 제품을 20대 때 진짜 사고 싶었어. 왜냐면 티파니 키를 알게 됐던 게 미국 드라마인데 가십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저 땐 진짜 유명했거든요. 거기에서 주인공 블레어가 항상 좀 가슴이 거의 보일 듯 말 듯한 상큼한 원피스에 되게 왕따시만한 목걸이를 차고 나왔는데 그게 바로 티파니 키 목걸이였어요. 너무 예뻤거든. 블레어가 산 거는 좀 더 통통 튀고 화려한 디자인들이고요. 제가 구매한 거는 상당히 절제되어 있죠. 딱 그 원 안에 규칙적으로 원과 타원형이 반복이 되면서 별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별 모양이 딱 우리가 아는 그런 아기별 같은 모양이 아니라 기하학적으로 되게 배치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 30대이기 때문에 좀 더 클래식하고 오랫동안 질리지 않게 착용하기 위해서 정형화된 느낌의 디자인으로 저는 골랐어요. 어쨌든 다이아몬드가 지금 몇 개가 박혀 있냐면요, 길쭉이한테 26개가 들어있고 이 원 안에 약 40개, 12개, 18개. 센터에 옐로우 다이아몬드. 너무 조금해서 별로 몇 개 안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 작은 다이아몬드들이 아주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 이게 약 8, 90개의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 회사의 카메라로는 도저히 지금 이 작은 다이아몬드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가까이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정말 작은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혀 있는데 얘네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발이 상당히 작고 섬세해서 발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바로 하이주얼리만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티파니 브랜드와는 1도 관계없지만 단언컨대 이 제품의 다이아몬드가 빠질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굳이 보증하겠습니다. 티파니뿐만이 아니라 파인 주얼리를 볼 때마다 감탄하는 건 정말 작은 이 프레임이 아주 작은 이 알을 꽉 물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다이아몬드를 지탱하고 있는 프레임은 화이트 골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뒷면을 볼게요.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다 빵꾸빵꾸 뚫려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액세서리들과 좀 편하게 비교를 해보면 판이 박혀 있어서 빛이 통과가 안 되고 사실 반짝임은 여기가 뚫려 있어야
빛을 받으면서 이 다이아몬드의 광채가 퍼지면서 그 반짝임이 남다른데 대량 생산이 된 프레임의 경우에는 뒷부분이 이렇게 막혀 있어서 빛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제가 구매한 티파니 키 같은 경우는 뒷부분이 막혀있지 않고 뚫려 있어서 빛을 받아서 통과시켜줘서 이 빛이 팍 퍼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이 제품만 봤을 때는 사실 반짝임이 그닥 이럴 수 있는데 햇볕을 받거나 조명을 받았을 때 정말 그 빛이 이렇게 반사되는 게 너무 예뻐요. 막대기의 가운데 부분에 티파니 앤 코라는 브랜드 로고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보니까 이 뒷부분에 이 제품의 넘버가 여기 뒷부분에 적혀 있어요. 6034 땡땡땡땡 이라고 적혀 있고요. 숫자는 총 8개가 적혀 있습니다. 혹시 가품과 진품을 비교할 때 8자리 숫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디가 상당히 긴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아이는 지금 몇 cm냐면 총 기장을 보면 6cm 정도 되고요. 지금 가로가 2cm, 키 막대기는 1mm 정도 돼요. 사실 비율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안정적인 느낌이 들려면 좀 막대기가 좀 두꺼워서 안정적인 느낌을 줘야 되는데 밸런스는 좀 불안정하지만 디자인 자체가 심플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골랐거든요. 네. 이 다이아몬드가 한 2개 정도 빠지고 막대기가 좀 더 짧았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제 의견이니까 좀 해보고요. 그렇지만 다른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좀 키가 큰 편이고 목이 좀 긴 편이고요. 이 가슴과 이 목 사이에 길이가 좀 긴 편이에요. 이런 전체 밸런스를 봤을 때는 또 이 길이가 맞아 나한테. 키가 시원하게 길어지니까 내 몸도 좀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티파니에서 판매하는 키 디자인은 이 디자인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디자인들이 있거든요. 뭐 빅토리아 키도 있고 기타 등등 아주 많은데 직접 매장 가셔서 좀 착용을 해보시고 내 몸의 밸런스에 맞는 길이를 고르셔야 돼요. 키가 작고 어깨가 좁고 얼굴이 작은 아담한 체형 같은 경우는 좀 더 아담한 크기의 키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체인을 볼게요. 소재는 플래티늄이라 그래서 순백금이에요. 키 자체가 바디감이 길기 때문에 그 밸런스에 맞춰서 좀 긴 기장에 30cm를 구매했어요. 착용했을 때 기장은 거의 가슴까지 내려와요. 근데 이게 티파니 키 목걸이를 산다고 해서 이 체인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체인은 제가 별도로 구매한 거예요. 가격은 70만 원대였고요. 원래 티파니 키만 봤을 때는 가격이 1,500만 원대였는데 70만 원대에 체인이 더해지면서 1,600만 원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 키를 판매하면은 사실 체인은 그냥 줄 수 있잖아. 전 체인 값이 따로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충격받았어요. 차라리 기분상 그냥 목걸이 값이 1,600만 원이고 체인은 그냥 주는 거랑 목걸이 값이 1,500 얼마인데 체인 값 따로 내라고 하는 거랑 이게 사람이 기분이 좀 다르다? 당연히 줘야 되는데 따로 사라는 그런 느낌. 고깃집에 갔을 때 상추는 따로 사야 된다 이런 느낌. 약간 괜히 빈정상해. 이런 느낌이야. 체인 좀 아쉬운 게 많아요. 왜냐면 그래도 가끔 좀 짧게 매고 싶을 때 있잖아. 그럼 중간에 좀 오링 같은 게 있으면 기장을 좀 줄여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중간 오링이 없어요. 오직 이 기장으로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세트로 그냥 공짜로 줬으면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별도로 구매한 거다 보니까 짧은 거 또 사라는 소리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이 티파니의 키링을 또 다른 브랜드의 체인에 하는 거는 좀 어쩐지 그냥 내 기분이 용납하지 않아요. 이게 티파니 체인이라 그래서 뭔가 좀 더 특별하고 나은 게 있다면은 꼭 티파니 체인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게 티파니 브랜드이기 때문에 티파니 체인을 해야 된다라는 그냥 마음의 끌림 그게 없다면은 굳이 티파니 체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브랜드에서 체인은 따로 구매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예쁘겠지. 근데 이 돈 주고 체인을 하나 더 사고 싶지가 않아. 사실 70만 원 정도면요. 다른 브랜드에 가면은 다이아몬드 하나 달린 거 살 수도 있어. 키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체인을 거는 이 고리가 상당히 얇아요. 금방이라도 좀 끊어질 것처럼 좀 부실해 보여요. 여러분들이 액세서리를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액세서리를 만들 때 이 고리를 벤치로 열어가지고 이렇게 끼워서 잠근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보통 액세서리죠. 얘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 거를 그 닫은 부분이 열리지 않도록 땜을 한
자국이 있어요. 근데 이 땜 작업이 표시가 나요. 여기 땜질 했구나 라는 자국이 있는데 요걸 좀 더 섬세하게 더 갈아내서 정말 한 몸이었던 것처럼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살짝 울퉁불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 작은 제품들의 가치는 사실 섬세하고 얼만큼 디테일하게 세공을 했느냐가 사실 제품의 퀄리티를 좌우하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놀랬어. 이 제품은 1000만원대의 제품이지만 티파니의 키 시리즈 중에는 30만원대의 은제품도 있어요. 아무리 같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이라도 소재가 다르고 가격이 몇십 배잖아요. 그러면 좀 세공 방법도 좀 달라야 되고 마케팅이나 컨텐츠나 이 제품을 담아주는 박스도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은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사실 똑같은 케이스에 넣어주고요. 똑같이 이 복주머니를 같이 줘요. 30만원대 제품을 구매해도 이렇게 케이스를 제공해주고 1000만원대 제품을 구매해도 같은 케이스에 넣어주는데 스페셜을 원하는 고객들에겐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티파니의 마케팅 담당자라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 가운데 센터에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목걸이도 지금 티파니예요. 이거는 한 3년 전에 구매했던 다이아 목걸이인데 보시면 보증서를 받아요. 이 보증서 안에는 제가 구매한 티파니 제품의 다이아몬드 등급과 다이아몬드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키는 지금 다이아몬드 보증서가 안 들어있어가지고 너무 이거 뭐 작아서 보증서가 안 들어가 있는 건가? 좀 이상해요. 그럴 리가 없거든. 지금 1000만원대의 제품인데 보증서가 안 들어있다는 게 좀 왜 안 들어있지? 희한하네. 제가 구매한 갤러리아 백화점에 좀 전화를 좀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미 고객님 맞으세요? 네네. 감정서가 나가는 제품 맞아요 고객님. 그런데 아마 저희 직원 씨가 그 감정서를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감정서가 해외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감정서 커버가 새로운 커버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감정서는 있지만 커버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드리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완벽한 상태로 드리려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보면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감정서를 안 주신 거래요. 너무 황당하네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께 보증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갖고 있는 티파니 키의 이 옐로우 다이아몬드 등급과 컬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상황상 알려드릴 수가 없게 됐네요 제가. 이 다이아몬드에서 또 핵심은 감정서거든요. 다이아몬드 감정서는 단순히 가격을 나타내는 택이나 품질 보증서 AS가 되는 개런티 이상의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문서예요. 보증서가 굳이 필요 없는 가치가 좀 떨어지는 다이아몬드라서 보증서를 안 줄 수도 있어요. 사실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들은 분명 그 등급이 있어요. 왜냐하면 되팔 때도 그 보증서를 보고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보증서 진짜 중요해요. 안 그러고 다시 판독을 받으려면 그 판독비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감정사가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는데 그 비용이 또 엄청 크거든요. 다이아몬드를 구매할 때는 이 다이아몬드 감정서가 있냐 없냐에 따라도 다이아몬드 값어치가 달라지고요. 이 감정서의 발급 기간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곳이냐 없는 곳이냐에 따라서도 되게 값이 달라져요. 가장 크고 유명한 이제 다이아몬드 감정 기간 중에 여러 가지 GIA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티파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자체의 감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타 기관에 비해서 공신력을 갖는 거는 말씀드렸죠. 그 옐로우 다이아몬드 겁나 큰 거 캐가지고 반띵을 해가지고 보여줬잖아요. 그때 그런 신빙성, 정말 최고급 다이아몬드를 취급하는 곳이다.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티파니의 감정 기관은 되게 공신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들도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엄청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감정서를 안 줬네. 이거 진짜는 맞을까? 이거 진짜는 맞겠지? 제가 백화점 가서 샀거든요, 여러분. 진짜는 맞겠죠? 예를 들면 약간 부동산 집문서 같은 거예요. 부동산을 계약했는데 계약서를 안 준 것 같은 거야. 집을 다시 되팔아야 될 때 집문서를 가지고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집문서를 안 준 거야 지금. 내가 이거 전화 안 했으면 내가 평생 모르고 갔겠지? 대박이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일 없도록 꼭 미리미리 챙기시길 바랄게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A방에서 나와서 B방으로 가라. 지금 꿈꾸고 있는 게 혹시 실패하더라도 B라는 꿈이 있다. 새로운 걸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A라는 꿈이 실패하면 막 죽을 것 같고 세상이 끝나버릴 것만 같고, 우리에게는 A라는 방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방이 있어서 A가 실패하면 B방으로 가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렇게 잘난 척 했지만 사실 저도 A라는 방을 떠나서 B방의 문을 열 때 항상 두렵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여기가 편했는데 여기서 나가서 더 힘들면 어떡해? 어려우면 어떡해? 약간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제가 이 티파니에서 이 키를 산 이유가 저에게 이 키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방이든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걸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만능 열쇠 다 열어버릴 거야 아주 그냥. 2019년 한 해 동안은 제가 이 티파니 만능 열쇠를 가지고 새로운 거 많이 도전하고 모험하고 경험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2019년 여러분들도 용기 내서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티파니 키 하울 영상이 여러분들께 행운의 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담 언니 치유였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치유 어게인. 안녕.